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연초 들어서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주가만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거래대금까지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대금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터져주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수급까지도 받쳐주고 있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수급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어마어마합니다. 기관도 어마어마하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개인을 제외하고는요. 메이저 측은 전부 다 대량으로 매수를 넣어주고 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당 수급만 놓고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전형적인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3거래일 넘게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죠?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지금 구간에서 눌릴 수 있을 거라는 그 공포심이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쪽에 한 차례 저항을 크게 받았던 구간대까지 일단은 가까운 구간으로 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염두를 해두고 3거래일 넘게 좀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근데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뭐 연기금은 할 것 없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52주 신고가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급적인 면모를 보세요. 앞쪽에 19만 6,200원을 찍었을 때 당시에 거래대금들이 어땠습니까? 자, 거의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습니다. 거래대금들이 많이 안 터졌는데 지금 보시면 자,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을 때 거래대금들이 앞전에 신고가를 찍었던 거래대금보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많이 터져주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대금보다 더 많이 터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거래대금들도 우상향에 들어오는데 주가도 우상향에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요. 실질적인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밸류 자체가 험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찐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정말 의도적으로 한미반도체 어떤 특정적인 밸류 혹은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엄청난 폭등, 어떤 무언가의 재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한미반도체 추격으로 따라 붙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저는 보유자분들 영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신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눌렸을 때 공략해야 돼요. 눌렸을 때 공략해야 됩니다. 자, 주가는요, 계속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눌림은 나온다라는 게 통상적이죠. 눌림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눌림이 나오는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마 이 박스의 상단 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이 박스 상단 라인이 근접하게 레인지 구간대까지 올 경우에 한 차례 눌림목 공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한미반도체 투자 포인트를 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HBM4 쪽에 대한 부분들의 증설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TC 본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발주 기대 부분들이 일단 지금 주가에 들어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TC 본더 단일 스토리를 넘어서서 지금 우주항공 저궤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위성통신 수요까지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 성장과 점유율 방어가 현재 동시에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주체는 분명하게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미 반도체의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미 반도체 제가 확실하게 투자 포인트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해 연초부터 가파르게 주가가 엄청나게 끌어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여부인데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직도 여러분들 기대만으로 오르는 구간인지 아니면 실제 발주를 기다리는 구간인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두 번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는 실제 발주 확인이 관건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앞서 보신 것처럼요. 1월 초 한반도체의 주가는요.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움직임은 단순히 여러분들 이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시장이 집중을 해서 본 것은 뭡니까? 결국 HBM4라는 거죠. 이 HBM4 쪽에 대한 부분들의 증설 모멘텀입니다. 즉, 이쪽에 대한 TC 본더 발주가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 HBM4가 본격적인 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요. 전공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공정 장비 발주가 따라붙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공정의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한미반도체의 주력인 TC 본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발주가 증가를 한다라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HBM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TC 본더 발주 증가는 자동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관건은요. 누가 언제 얼마나 증설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언제 얼마나 증설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시장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4 증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선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이 TC 본더의 추가 발주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얘기가 확 달라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쟁 구간에 본격화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한미반도체가 이 TC 본도 공급에서는요, 비교적인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디가 치고 들어옵니까?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 세미텍이라는 이 업체가 최근에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경쟁사들이 하나 둘씩 공급 라인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수요가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커지는 초입에서는요, 모두에게 그 기회가 열리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결국 뭐가 됩니까? 점유율 싸움이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부터는요, HM이 좋다는 말보다는요, 실제 발주 물량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이미 독보적인 위치의 유지, 여기에 밸류를 받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세미텍에 대한 경쟁 점유율이 조금만 더 높아진다라든지 혹은 한미 반도체가 살짝만 밀리는 그림만 나와도요. 주가는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짚어볼 재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물론 한미반도체 TC 본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1월 5일에 한미반도체는요, EM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입점형 신제품을 공개를 합니다. 자, 이쪽에 대한 시리즈를 공개를 본격적으로 하면서요, 진짜 의미를
공개를 했는데, 자, 이 뉴스의 핵심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장이 이 재료를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TC 본더에 대한 단일 장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파 자폐 기술은요, 적외도 위성통신, 우주항공, 방산 등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요, 고객군의 다변화 시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TC 본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강했던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주항공과 방산존에 대한 고객사의 다변화 형상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신사업에 대한 밸류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씩 따져봤을 때는 이제 뭐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업황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날을 보면요, 한미 반도체는 유독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개별 기업 이슈뿐만이 아니라 섹터 수급이 붙는 날에는요, 상승과 조정이 동시에 커지는 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기대가 커질수록 반대로 주가 탄력도 커지지만 발주 뉴스가 지연이 될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실망 매물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요, 투자자가 봐야 할 포인트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발주에 대한 확인이라는 거예요. 즉, HMM4 증설이 실제 TC 본더 발주 뉴스로 확인이 되는지 이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즉 경쟁 심화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미 반도체 공급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전환입니다. 즉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MI 쪽에 대한 부분들의 2.0 이 시리즈가 결국에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매출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한미반도체는요, 지금 테마주와 그리고 실적주 그 안에 경계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만으로 움직이던 구간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에요. 이제는 발주와 그리고 수주 그리고 점유율이라는 냉정한 숫자가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딱 적어놨죠. 뭐 지금도 얘기해드렸지만 냉정한 숫자가 이제는 주가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미반도체는 작년부터요,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검증을 했죠.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도 검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몸집이 커질 때 TC 본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몸집이 커진다는 것도 한미 반도체가 이미 검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검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권가에서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자, 그러면 눈높이가 높아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결국에는 그 눈높이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만이 주가도 그만큼 밸류를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팩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실제로 확인이 되는지를 꼭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로 한미반도체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 한미반도체만큼 또 좋은 종목도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